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SK하이닉스 애물단지된 중국 공장 감산 늘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 물량을 예상보다 더 감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지금 우시 공장에서는 D램, 그리고 삼성전자는 시안 공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이것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1년 유예를 받았던 지금 반도체 장비 수입이 이제 완전히 봉쇄될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지난 10월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장비를 통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에 1년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도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차질을 빚게 된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일본과 지금 네덜란드 업체들이죠. ASML, 니콘, 캐논, 이곳에서 DUV 노광 장비가 만들어지는데 이 DUV 노광 장비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생산량을 위해 웨이퍼 투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이는 중국에 있는 삼성 SK 공장이 이제는 애물단지가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SK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시절이죠. 지금 살기 위해서 중국에 진출을 했고, 시안 공장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이때부터 삽을 들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늘려왔던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1년간 유예받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공급도 이제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사업장 투자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기 기공식이 열립니다. 1기 기공식이 열렸을 때 그 당시는 이명박 정부 때죠. 그리고 2013년도에 전자연구소 설립, 그리고 특별히 2012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당시였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 때 누가 당선이 되냐? 박근혜 그 전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러한 시기. 그래서 보수 정권이 있을 때 삼성전자가 중국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애물단지된 중국 공장 감산 늘려입니다. 자, 지금 중국 내 외자기업 주요 반도체 공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한국 공장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 그리고 수저우에서 테스트 및 패키징,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 그리고 다롄은 지금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공장인데 이곳에서 낸드 플래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만은 TSMC가 있는데 상하이 수저우 공장에서 파운드리, 그리고 마이크론은 시안에서 테스트 패키징, 인텔은 청두에서 테스트 패키징, 이렇게 중요 외자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는데 7일 반도체 업계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부터 최대의 D램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중국 우시 공장의 웨이퍼 투입량을 올해 연말까지 월 평균 16만 장 이하로 고정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가량 낮춘 수준이죠. 이 때문에 지금 D램의 공급이 과잉이 되었었는데 이 과잉까지 줄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D램의 업황은 올 하반기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에 참여하면서 장비 수급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입량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비단 SK하이닉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시안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곳에서는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수급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미국과 전 세계의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낸드 플래시 마더맵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택 공장, 그래서 지금 시안 공장과 같은 경우는 최첨단 공정을 지니지 않고 있어요. 한 세대나 두 세대 늦게 하면서 지금 평택에 있는 그 첨단 공정을 이제 수출하면서 여기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지금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투자는 안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들여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 특히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그리고 지금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여기에서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시안 공장의 운영 효율성의 하락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죠. 평택 공장에서는 200단대 이상의 3D 낸드 기술과 공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것을 적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안 공장에서 이러한 기술 전파가 사실상 막히게 된 것이죠. 이는 결국 중국 시안 공장에 기술적 고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우시 공장에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2021년에 이것이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DDR5를 중국 시안 공장, 지금 우시 공장에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최근 열린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인 감사는 부정했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중국 반도체 압박에 시안 공장은 공정 업그레이드가 사실상 막히면서 자연스럽게 감산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기 투입이 필요한 상황, 어쩌면 지금 기기의 운영에서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기계를 달려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달려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DRAM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안정화가 생각보다도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도 지금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의 감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한 업계 관계자도 낸드 가격은 올 하반기에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안 공장은 100단대 3D 낸드로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생산성 경쟁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뒤처지는 공정을 사용하는 한 세대 늦은 공정을 가지고 이 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더 많은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변환돼야 되는데 변환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안 공장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스터 플랜을 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양사도 중국에 대한 네덜란드, 일본 반도체 장비 수출이 막히면서 중국 내 증설 투자, 그리고 장비 업그레이드,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현재 시안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서도 다만 지정학적 문제로 신규 설비 투입이나 신공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결국 신규 설비 투입 그리고 신공정 적용, 이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중국 내 반도체의 증설 그리고 신설,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죠. 즉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생산 라인 유지 보수 강화와 설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비 투자 내 연구개발 비중을 늘린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죠. 결국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의 신규 생산 라인 증설, 이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업계에서도 이를 삼성전자의 중국 내 공장에서의 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삼성의 정통한 관계자도 인위적 감산은 고객사 입장에서 납품 단가 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밝힐 수는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군사적으로 이용한 것을 막겠다며 세 가지 부문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첫 번째로 보는 것은 18나노 이하 디램,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 세 번째로 보는 것은 14나노 이하의 로직칩. 지금 이것을 만드는 생산업체 모두에게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18나노 이하의 D램을 만드는 회사, 그것은 바로 창신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128단 이상의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 그것은 양점 메모리라고 불리고 있는 YMTC라는 것이죠. 그리고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을 생산하는 기업, 그것은 SMIC입니다. 그래서 D램을 만드는 창신 메모리,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YMTC, 그리고 파운드리를 만드는 SMIC, 이 세 회사를 두들겨 패겠다라는 것이죠.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동을 취했다면 이번에는 일본, 네덜란드까지 동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일본, 네덜란드의 동참으로 이미 ASML에서 EUV 노광 장비가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서 이제 D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일본의 니콘, 캐논,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까지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EUV 노광 장비, DUV 노광 장비, 이 모든 것을 지금 사전에 막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일본의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까지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안으로 생각을 했었던 도쿄 일렉트론까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자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중국의 이러한 장비 수출 금지, 이것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미국의 인텔의 어쩌면 그 희생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을 강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 반도체를 외국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죽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돌파구로 찾는 것은 말레이시아를 돌파구로 지금 찾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